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제 일과 중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큰 일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서울을 간 일이니까 서울에 가면 저는 하루를 다 빼고 가는 거니까 서울에 가서 오늘 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에 가니까 예술인의 집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미나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밑에는 그 커피숍도 있고 우리나라 예술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있는 곳이죠.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 산하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쪽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가 또 어떻게 보면 연극과 또 이런 문화의 산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쪽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왔어요. 실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역은 뭐냐면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그 행복한 나눔의 대표로 있어요. 그러니까 쉽고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문화를 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에서 1시간만 오는, 버스 타면 1시간이면 오는 이것도 어떤 문화예술적인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뭐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행사 한두 번 정도, 아마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요. 기껏 이제 시나 이런 데서 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오는 것, 아니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대중 가수들이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프로그램, 아니면은 지역민들의 뭐 사물놀이, 풍물, 또는 뭐 아마추어 이런 악기 하는 정도, 이게 이제 아마 지역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에 이렇게 타겟을 맞추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한 음악회를 제가 벌써 몇 년 동안 제 사비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문화의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이 국립합창단과 예술을 하는 쪽에 좀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예술의 전당 공연을 가볼 일이 1년에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볼 일이 있으면 거기에 꼭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엄마나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적게는 몇십 명부터 많게는 100 몇십 명까지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들, 공연 문화와 아주 좋은 소리들을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요, 지방의 중소도시, 그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면 예술의 전당을 사실은 갈 수가 없어요. 서울의 문화 공연을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는 극장 하나 변변하게 없어요. 극장도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본 분들의 이야기, 영화극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본 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동네 비디오방 수준이라고 해요. 물론 값은 똑같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의 문화시설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화를 접하게 해주면, 좋은 소리와 좋은 공연을 아이들이 직접
그 소리를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몸으로 느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귀로 듣던 이런 CD와 TV로 봤던 그런 음악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있는 소리가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좋은 디바이스와 좋은 스피커와 좋은 음질의 이런 것들을 돈을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또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집에다 만들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음반의 그 소스가 정말 제대로 된 그 감동을 나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돈을 쳐들여서 죄송합니다. 쳐들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의 리스닝 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론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청소년들이 문화를 경험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온 아티스트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있었죠. 어떤 통계가 나왔죠. 100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비율.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 문학 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이하로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음악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저번에 봤었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대에 설 사람들이 무대가 별로 없고 책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책이 팔리면 글을 쓰면 책이 팔리면 이분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대가 많고 이분들이 설 자리가 많으면요. 그분들이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공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공연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공연을 보러 갈 사람도 없고 공연을 하는 데도 없고 공연을 또 가려고 하면 비싸요. 이게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공연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잘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더 이것들을 멀리 보자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악과 좋은 스토리를 들려주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나중이라고 할 것도 없죠. 20,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나이가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좋은 컨텐츠를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소비하는 층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내가 찾아가지고 듣겠습니까?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좋고 기분 좋았고 행복했던 그 이야기들을 나중에 듣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파파로티의 주인공 그 학생이 물론 거기에는 깡패로 나오죠. 근데 음악을 접하게 된 건 뭐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를 위로해 줬던 건 클래식 성악 노래도 한 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그 노래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접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 일들을 공연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한 음악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제가 했던 것들이 기사가 몇 개 나올 겁니다. 매번 내지 않았고요. 그냥 한 두세 번 정도 낸 것 같은데 여러 군데 기사가 나와 있을 거고 포천신문사 아마 기사가 제일 길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이야기들을 지방에 돌아가면서 제가 같이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나는 예술 여행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아이들과 만납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요. 6월 20일 날 공연을 또 하게 되네요. 6월 20일은 당진에 있는 원당으로 가게 됩니다. 원당 중학교로 알고 있고 6월 20일 날인데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공연 문화를 거기 그 당진이 시잖아요.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 공연 문화를 접했던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제가 선생님하고 통화한 바로는 그렇고요. 피아노 조율도 언제 했는지 모르는 뭐 이런 학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악과 또 국악 그리고 기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실내악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무용도 갑니다. 현대무용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서 그 아이들에게 90분 동안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또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을 아이들에게 보내줍니다. 얼마 전에는 전라남도 장성을 갔어요. 장성을 가서 장성의 삼계중학교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물론 그때가 세월호 참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추모적인 분위기로 저희가 음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뭐 추모보다는 우리가 미리 맨 처음에 공모했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실 때마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실 테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쨌든 음악을 접하고 건강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저는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과 꿈이라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어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그 기업 후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개인한테 그런 뭐 10만 원, 뭐 20만 원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사실 기업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지출 안 하려고 하겠죠.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올해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또 하고 있고요.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땅을 파서라도 아니면 국어를 해서라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소리와 음악을 들려줘서 또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그 음악을 듣고 거기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늘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고요. 아마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도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크리스찬 TV 카페가 지금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를 진행하는 우리 그 최문기 목사가 크리스찬 TV 유튜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방송이 오디오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TV가 영상 방송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최문기 목사가 지금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 중에 있고요. 조금 지나면 아마 유튜브에 영상 채널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 채널 속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려고 하니까요. 지금 여기에 내가 목사다와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가 지금 팟캐스트에서 여러분 만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곧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적인 차원이냐, 거기서 예수를 전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힘을 주고 있고, 제 아내가 없었으면 아마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겠죠. 제 아내에게 가장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옆에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 청소년, 물론 자녀가 되겠죠. 자녀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